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알라딘 램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김포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도 좀 어려워요.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은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로 먼저 선점한 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커다란 자산을 벌어들여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크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걸포북변역 어디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36-1번지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연계항교통은 김포도시철도 버스 29개 오늘날 다니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인천 2호선이 연장된다 합니다.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걸포 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시외 고속버스 정류장 등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 이후에 교통 및 도시 발전의 중심축, 그 중심에 걸포북변역을 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는 1,705억 원이나 잡혀져 있습니다. 뒤쪽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부동산 뉴스 흐름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월별로 봐도 늘고 연도별로 봐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우상향을 그릴 수도 있다. 그 모든 근거는 정보수가 예전에 2편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 구찌 신발 신은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김포라서 행복해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 사진을 보면은 김포 골드라인 아침 출근길 모습을 배경으로 한번 깔아봤습니다. 어우 숨막혀 다른 교통이 필요해 라고 모두들 한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두 편을 참고해보시면은 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지 한번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수가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포동 336-1번지를 검색을 하면은 이곳이 찍히게 돼요. 걸포북변역에서 좌측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만나볼 수 있고요. 자, 그곳을 중심으로 도보 15분 거리 1km를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게 여기 시옷자 흰 색깔 점점점 정보수가 만들어봤는데 행정구역이 커다랗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걸포동, 그 아래쪽은 북변동, 그 좌측은 감정동이란 지역으로 3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토지의 용도를 살펴보면은 한 70% 정도는 이미 집이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답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답들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용도가 바뀌고 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완벽히 갖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보수가 뒤쪽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린벨트 푸는 거는 그닥 어려운 숙제는 아닙니다. 뭐 대부분 그린벨트다, 절대농지다 이런 것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이쪽일 때 오늘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 향후 천지개벽을 할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걸포북변역을 중심으로 10시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걸포 4지구 개발하고요. 2시 방향 쪽에는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5시 방향에는 풍무 역세권 개발 들어가고 노후주택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였죠. 마지막으로 7시 방향 쪽에는 김포 감정 2지구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머금고 있는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 걸포북변역이 자리하고 있다. 자, 그곳을 중심으로 오늘날 김포 골드라인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고요. 주변의 도로교통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진 IC, 걸포 IC, 북변 IC, 한강 시내폴리스 IC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일대에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질 철도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자 해서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린 시장실에서 싱싱쾌적 안정교통도시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 진행률은 약 20에서 25%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으로서 인천 서구, 김포, 고양, 일산 서구까지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왜 하냐? 주요 내용으로서 개통 시 킨텍스역으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요. 한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GTX-A 킨텍스역에서 타서
강남까지 편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연장 사업은 18.5km, 사업비는 1조 7,502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움직임을 체크해보면 21년 7월 5일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확정 고시가 되었고 21년 12월 달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가 들어갔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22년 하반기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들어간다 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역시나 동일한 내용 체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인천 서구에서 고양 일산 서구까지 연장을 하고 이렇게 많은 노선들 중에서 여기 7번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수가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노란 색깔 점점점으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김포 골드라인 하나 먹고 있고 인천 2호선도 꽂힐 예정이다. 인천 2호선을 타게 되면은 킨텍스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빠르게 강남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포 걸포북변역에서 봉은사 삼성까지 기존에 54분이었던 게 앞으로 29분이 단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단축이 되냐? 오늘날 걸포 북변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동을 하고 김포공항에서 봉은사까지 이동을 하는데 15분 39분이 걸려서 총 54분이 걸렸는데 앞으로 인천 2호선을 개통하게 되면은 걸포 북변에서 킨텍스까지 8분, GTX A를 타면은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 21분이면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25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은 걸포북변에서 킨텍스로 넘어가서 이 보라 색깔 라인을 타고 내려가면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토지 이용 계획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시 계획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늘날 걸포북변역 인근에 농지같이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만들지 어디로 어떻게 도로가 넓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실 수 있다. 이거는 직접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현장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빈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곳 일대 앞으로 엄청난 복합환승센터 예산이 무려 1,705억 원이나 잡혀져 있는 그 예산을 이곳에 투하한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대 주택 가격 한번 살펴봐야겠죠. 걸포북변역을 중심으로 그 위쪽과 아래쪽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한 12억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다 하면 아래쪽은 2억 후반대에서 비싸봐야 한 5억 원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신도시, 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아래쪽도 시간이 지나면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보수 예상해 보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날 사실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가 완전히 절벽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다면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는데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 꼭지점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은 끝났다라고 많은 이들이 평가를 하죠. 우하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매우 크다. 어쨌든 오늘날은 거래는 절벽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만 읽어도 느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2년 3월 1일자 기사고요. 2030 공포 매수 주춤, 대출 규제 풀려도 집 안 살 겁니다. 라는 의견이죠.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집값 고점의 금리 부담까지 커지고 있고요. 대출이 풀려도 영끌 매수 가능성이 낮고 저연령일수록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하고 있고 지금이 최고점이고 떨어지면 앞으로 살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2030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라면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맥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2020년 3월 2일 날짜 기사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 개발 밑그림 공개를 했는데 전체 면적의 무려 94%가 그린벨트라고 해요. 자, 지도로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죠. 산이고 들이고 밭이고 골프장이고 변전소가 있더라도 도시개발 계획에 들어가면은 각종 규제는 싸그리 몽땅 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시계획을 짬에 있어서 그 축은 뭐다? 반드시 철도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축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모든 도시는 판이 짜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철도,
그 꼭지점이 어딘지를 남들보다 먼저 알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심지어 철도가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도 사정없이 풀리죠. 바로 비오톱이라는 건데, 자, 대부분 사람들이 비오톱이라고 하면은 상식으로 알고 계신 게 절대 풀릴 리가 없다, 풀릴 수가 없다, 풀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고시 정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비오톱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나 많이 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풀리는 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엄청나게 비싼 철도 만들어 놓고 비오톱이라는 규제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못한다? 그럴 리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한번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2년 3월 2일자 기사입니다. 대선 이후 지켜보자. 매몰 거두어들인 집주인들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는데, 자, 사실 대선을 하든 누가 당선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또한 기정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대세고, 그렇지 않은 강남 몇몇 곳, 용산 몇몇 곳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은 우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맥을 짚고 있죠. 그러면은 내일 모레 바로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 주요 후보들은 어떻게 맥을 짚고 있냐 봤더니 공급 폭탄이라는 커다란 테마는 사실 같아요. 그러나 두 후보께서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은 공공주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고 한 분은 민간 보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화 정책을 더욱더 힘있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한 분은 완화 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주택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가격이 다운되고 주택 공급이 많아지기를 대부분이 희망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과거 교훈을 한 번 더 삼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강화 정책, 완화 정책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영락 없습니다.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신 분들은 엄청나게 폭등을 불러왔고, 완화 카드를 꺼내신 분들은 주택이든지 토지든지 안정화를 그려왔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정화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자, 어떠한 카드를 꺼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게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욕심을 부리고 시장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탐욕 시장에서 공포 시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공포 시장이 한동안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반드시 탐욕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포지션에서 욕심을 부릴 땐지 공포를 느낄 땐지 한번 잘 맥 한번 짚어보시길 권면드리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다는 오만을 버리자. 반드시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흐름, 앞으로 미래의 국토교통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을 그리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어딘지, 오만이 아닌 정확한 정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